6.25 전쟁 이후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특히 유가족의 자녀 중에는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신문이나 우유를 배달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우면 상급 학교 진학의 꿈을 아예 포기하고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생계마저 막막한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키다리 아저씨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없는 서름보다 더한 서러움은 없을 것입니다. 내게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눈날이 든 피난길을 끝없이 걸어 떠날 때 나는 이 세상에 갓 나온 핏덩이였답니다. 부산까지 밀려가서 간신히 판잣집을 꾸려 자리를 잡은 어머니는 거리에 장사로 나가셨대요. 어머니는 세상에 나서 처음 당하는 쓰라린 괴로움에 나를 부둥켜 안고 울며 밤을 새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내 나이 3살 되던 해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으나 내가 태어났다는 옛집은 간 곳이 없었답니다. 그 길로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찾아간 곳은 어느 산언덕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곳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머니가 우는지 알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우리는 어머니가 부산 거리 장사에서 모은 돈으로 한강가 판자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이른 새벽이면 거리로 장사길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장사를 하여가며 나를 학교에 넣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푼푼히 모아오는 장사로 끼니를 이어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장마로 계속되는 비바람이 온 거리를 밀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홍수는 가난한 우리의 판자촌을 삽시간에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재민 수용소에 이송된 우리는 응급치료와 먹는 것을 얻고 용암동 수용소로 옮겨갔습니다. 시내와 너무 떨어진 우리 모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이천동 판잣집을 구해 어머니는 쓰레기 청소하는 집 일과 머리에 온갖 물건을 이고 이 집 저 집 장사길을 헤맸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로, 나는 신문팔이로 가난과 역경의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뼈저린 고독 속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생활은 지칠 대로 지쳐 마침내 어머니는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밤을 새운 나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혼자 혼수 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어머님께 상급하게 가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우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한 불쌍한 어머니도 있을까? 이럴 때 아버지라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사정을 얘기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어쩌면 도와주실지도 모른다. 나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의 애원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한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약방을 찾아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길로 신문사로 달려간 나는
오직 신문을 팔아서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거리를 힘껏 뛰었습니다. 이 순간 어머니는 더위도 가실까? 혼자 울고 계실까? 어서 뛰자. 불쌍한 어머니. 나에게는 오직 어머니뿐이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영영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목매어 울어본 일도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래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서름을 내가 달래며 내 스스로 아버지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겨울의 추위도 지나고 봄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나는 중학 입시를 치르고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나 일자리를 구하셔 나갔습니다. 중학교 입시를 치르기는 했지만 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취직할 것을 결심하고 오늘도 어머니 못지않게 신문파리로 나갔습니다. 밤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나는 즐겁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나는 동무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고독해지며 슬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은 어느 회사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피로한 줄 모르고 일해 오셨습니다.
나는 상급학교에 진학은 못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동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을 어머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운명의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합격증을 받은 어머니는 한없이 기뻐했으며 어머니 품에 안긴 나의 마음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합격증을 손에 들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쉬지 않고 신문을 안고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안고 달리는 이 신문 속에는 유자녀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에 특전을 준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입학금은 물론 등록금마저도 보조금이 나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도 모르고 신문을 팔기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후 원어처에서 입학수속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고 원어처를 방문했을 때 원어처 아저씨는 어머니와 나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었던 강물도 풀리고 새봄이 다가든 날 입학식을 마치고 나는 새로운 희망과 용솟음 치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어머니와 같이 동작동 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에 덮였던 아버지의 무덤에도 이젠 부드러운 봄볕에 달래가 싹 터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슬기로운 어머니의 은혜를 새삼스러이 깨닫고 아버지의 명복을 길이 빌었습니다. 오늘은 이사날입니다. 원어처의 알선으로 새로운 직장까지 얻게 된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나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적은 새방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날보다 나의 먼 훗날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내 자신을 위해서 지난 날보다 더 노력할 것을 내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어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